네, 개장하고 30분 정도 지난 현 시점부터는 주도주 투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소게임은 오늘장에도 계속됩니다. 약간 눌리고 있는 코스피, 하지만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양전에 성공해준 코스닥, 현재 양시장 흐름 함께 포착하고 계시고요. 종목 안에서 보면 미증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원전과 전력설비,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 미증실에서 전반적으로 동반 강세장이 연출되기도 했죠. 오클론은 7%대, 뉴스케일 파워는 5%대 강세 움직임, 오늘장에서 우리장도 함께 반영되고 있습니다. 세론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 하지만 점점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종목들 몇 종목들씩 포착되고 있고요. 전거래일에 이어서 여전히 강한 방산까지,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노려봐야 할 섹터와 종목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분과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역시나 에너지를 봐야 할 텐니다. 그 안에서 앞서 언급을 드렸던 원전주 함께 볼 텐데요. 언급드렸던 미증시 이슈에 더해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약간 바쁩니다. 한전은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미국 원전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우리 정부는 대형 신규 원전 2기에 대한 건설은 계속해서 유지하되 앞으로 2040년까지의 장기 전력 계획도 여기 안에서 원전 비중을 좀 꽤 높게 가져갈 것으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원전 다시 한번 조방원인가라는 이야기 전거래일에도 좀 듬성듬성 들려왔었는데 원전 안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까요? 원전에 대한 관심도들은 이전부터 반도체와 함께 계속해 와서 성장해 왔었던 섹터 중에 하나로, 지금 오늘장의 분위기를 딱 이야기하려면은 우리가 포트에 담아놨었던 또 여러 가지 대형주들이 있죠. 그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현대건설이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분이 지금 탄력적으로 강하게 나고 있지만 현대건설이 먼저 갔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 보시면은 조금 덜 무거운 쪽으로 움직이지 않나? 라는 점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래서 지금 원전주들에 대한 공시 계약 건수들과 굉장히 지금 급한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쇼티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원전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지금 건설 계약 체결 건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테크사들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당장도 모자르다라는 관점으로 원자력 발전소들 발전 계약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 기준으로 삼성전자도 지금 쉬고 있죠. SK하이닉스도 보시면은 오늘 장 쉬고 있습니다. 기존에 강세를 보이던 전자닉스가 좀 쉬어가다 보니 이와 함께 지금 움직여줄 수 있는 AI 섹터 쪽으로 수급이 함께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닉스가 좀 쉬어가면서 크게 시장의 지수물에 영향 없이 이렇게 아직은 AI 캐펙스 투자 확대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번 달 이제 1월 중순부터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데이터들이 발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의구점이 생기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KPX 투자 확대라는 점에 계속 시작은 주목을 할 거기 때문에 원전주, 에너지주가 지금 현재 항상 마찬가지였죠. 반도체 대장주들을 쉬면 누가 갔었다? 그렇죠. 에너지 쪽, 그리고 뭐 바이오와 같은 대장주들이 움직였었다라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이 종목들 몇 개 좀 보고 갈게요. 현대건설 바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건설이요? 네,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포트 내에 편입을 했었던 종목인데 또 벌써 많은 상승분을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최근 종목들의 상승분을 눈여겨 보실 때는 항상 주봉 형태로 시장 고가 돌파와 그리고 안착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장 기준으로 현대건설, 지난 고가 자리에요. 85,100원 위로 안착할 경우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번에 지금 계절적인 부분에서도 에너지가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전기뿐만 아니라 유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동절기입니다. 이런 동절기 구간에서 에너지 관련주들은 더욱이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존의 대형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오늘 또 추가적인 M&A 소식이 터져 나온 종목들도 있죠. 오늘 탄생한 종목은 DS 단석이라는 종목입니다. DS 단석이요? DS 단석입니다. 정말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차트 보시면 이거 관심이 거의 안 가실 거예요. 기존의 주도주 투자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상향 구간에서 노리는 종목들이 나와야 합니다만, DS 단석이 이번에 또 미국의 또
원전 관련주들과 함께 또 M&A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저평가 구간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더 강한 모습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를 일단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그러면은 DS 단석은 일단 미국과 관련된 기업들과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DS 단석 말고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됩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말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보면 안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장에만 해도 9만 에너빌리티 넘어서 10만까지도 간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과거부터 공매도와 비중 매매가 계속해서 쌓였었던 이력이 있는데 네. 지금은 공매도에 대한 부담도 없는 상황입니다. 당일 일 중에 지금 공매도 대비중도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부터 5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부를게요. 전거래 1 종가자리 85,000원 구간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지난 고가 넘어갈 수 있는 자리, 여기 넘어가면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에너지 지금 포기 못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다시피. 그러니까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을 때 지금 계속해서 원자재 관련주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원자재들이 수요가 붙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간다. 유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에너지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런 원자재들의 상승분 때문에 원전 관련주나 아니면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분에 있어서 좀 저해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네, 이는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올라감으로 인해서 가격 에 대해서 반영 여부까지 보시면서 오히려 실적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치로 시장이 바라볼 것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또 10만 에너빌리티 넘어갈 때까지 홀딩 하시고요. 자, 그럼 10만 에너빌리티 넘어갈 때 같이 갈 녀석 봐야겠죠. 오늘은 그래서 10만 에너빌리티와 같이 갈 또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현재가 8,81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미금속이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산미금속도 장 초반까지만 해도 4에서 5%대를 유지하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이런 원전 대장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 함께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산미금속도 보시면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최근 시장 보시면은 강한 섹터들만 강한 상황인데 보시면 대표적으로 다 대형주예요. 근데 같이 쫓아가 줘야 되는 중소형주 중 입장에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종목이다라고 했었을 때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몇몇 신규 상장 일주일 정도 지난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산미금속 같은 경우에는 금형단조 전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금형단조 중에서도 실적 향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중대형 장비, 캐터필러 쪽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이 올라가죠. 원전 결국에 짓는데 건설 수요도 같이 살아난다는 점입니다. 중장비 쪽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연계된 원전 관료주지만 중장비 쪽에서도 안정적인 수요를 가져가는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이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 가스터빈, 터빈 블레이드를 두산 에너빌리티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건수 확장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지금 시장은 북미 향의 진출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미 가스터빈 업체인 PSM과 핵심 제품 가스터빈 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주 이력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북미 시장의 공략에 함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현재 11%가량의 상승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격 목표가는 앞서가지고 상장 이후에 최초 거래량 보이면서 눌렸을 때 이때 당시입니다. 여태 저항대 1,200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하단 저가 갱신하는 7,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기존에 다룰 때는 들어가기 좀 무서우면 BHI를 보자라는 전략도 함께 세워봤는데 오늘은 상승에 따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산미금속 함께 포트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포트에 담았던 종목들도 한번 검토해 볼까요? 5개 종목만 선별해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담아놨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담았던 종목입니다. WSI 매수한 날 종가 기준으로는 15%대 상승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만 봐도 10% 가까이 오르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3% 상승하고 있네요. 약간 눌리고 있는데 지금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홀딩 해야죠. 홀딩. 무조건 홀딩입니다. 그러니까 비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넥스트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존 대장주들도 마찬가지로 넥스트 쪽으로 지금 이제 WSI가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차트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목표가는 일단 5,000원입니다. 좀 높아요. 높은데 해당 종목 주봉 차트 통해서 좀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바로 소개시켜드린 당일날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현재 기존의 저항대였던 자리가 3,6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오늘장 이렇게 윗꼬리 형태로 눌리고 있는데 이 저항대를 이탈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우리 목표가까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기대치들이 지금 현재 바이오 종목들 넥스트 쪽에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저평가인 WSI 이미 3,600원을 돌파한 시점에서 지난 2020년도의 급등분까지 자리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서 JP모건 헬스케어도 오늘 저녁부터 개최가 됩니다.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 가지고 또 시장 바이오사들의 관심도와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 확인하시면서 홀딩 전략 계속 말씀 전해드리고 오늘 또 장 끝나고 이런 홀딩 전략들 말씀드릴 거니까 조범수 매니저 유튜브 오셔가지고 많은 전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붙들고 가는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시죠. 주말 사이에 쏟아졌던 이슈죠.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이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할까요? 이란에서는 지금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좀 일어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을 검토 중이다라는 CNN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특히나 13일에 고위 국가안보 관계자를 좀 소집할 예정이어서 13일이 이 사태에 좀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도 이 이슈 한번 언급을 했었잖아요. 약간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말 길어질 것 같아 보여요.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시장에서 유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달러 영향으로 계속해서 하방에 숏배팅이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일단 증산을 멈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좀 이제 눈치 보기가 좀 시작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체 생산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향의 원유에 대해서 차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란에 트럼프가 지금 엄포를 놓고 있잖아요. 또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 근데 이번에 베네수엘라까지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심했었던 상황에서 이란을 한 번 더 건든다. 저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가의 변동성이라는 게 특히나 지금 이제 각 국가들이 이권이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끝날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근데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일단 하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하방인데 현 상황에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진다, 시장이 눌려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지금 악재성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유가가 올라갑니다 라는 이야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네. 지금 이미 원자재들이 다 튀어 있잖아요. 구리 가격도 연중 신고가한테 갱신했고 계속 말씀드리는 리튬도 막 15만 위안까지 갔다 오고 다 올라가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원유가 올라봐요. 이 상황이 좀 인플레이션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도 유가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유가가 튀어버리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시장의 우려도가 부각될 것이며 기존 지금 올라온 원자재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빠질 수밖에 없겠죠. 올라가겠죠. 같이.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유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요로 인해서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유가가 올라간과 동시에 다른 원자재들 같이 튀어버린다면은 그럼 더 부담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가를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유가가 지금 현재 59불입니다. 59불이고 지금 60불이라는 단기적인 심리선을 계속해서 건들고 있는데 유가 차트입니다. 자, 유가 현재 흐름 보시면 항상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조정이 나왔었던 구간을 보시면은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던 구간에서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튀어 올랐었던 때예요.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전부 다 이럴 때 당시에는 과거에 강한 상승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부터 사라졌지만 항상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던 이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생각해 보시면서 자, 우리가 AI로 인해서 가는 AI는 원전이라고 하면은 해지성 에너지 종목 하나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 소개시켜 드릴게요. 현재가 13,210원. 현재가 편입하도록 하고요. 흥구석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흥구석유입니다. 지금 그래서 에너지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들이 높은 상황이고 석유주는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해지주입니다. 해지로 가져간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란과 관련된 뉴스들로 인해서 일단 지정 확정 리스크에 대해서 확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렸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보시면은 너무 강하게 개입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하게 행동하는 부분은 분명스럽게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석유가 지금 현재 숏 포지션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튀어 오르면은 숏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커버링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70불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1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2,1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 두 번째 이슈에 발맞춰서는 해지성으로 정유주한 종목 들어갑니다. 흥구석유 함께 포트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장 초반 주목해볼 이슈와 함께 종목 공략해봤습니다.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